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들어가는 상세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농업 블루오션 금맥을 찾는 청년 농부들이다. 청년 농부들이라면 통상 39세 이하, 20대, 30대 농사를 짓는 분들 말하겠죠.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마트팜, SNS AI 활용, SNS AI, 4차 산업혁명 때 많이 나오는 등장인데 농업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억대 소득자가 3년 사이 72%나 늘었다. 농업의 변화가 일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요. 체험 관광 등 신사업을 개척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 이런 쪽으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나 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개각 관련 내용이군요. 의원 출신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7곳 안팎의 장관들이 바뀔 수 있다.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원 출신 장관들 누굴까요? 여기 이름이 좀 위에 나와 있는데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일단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네요. 이달 초 문 대통령에게 물러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과기부 법무부 장관 등도 교체가 유력하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얘기가 좀 실려 있군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또 불발됐다. 경사노위 사실상 불참한다. 경사노위는요.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임말인데 여기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안건을 여러 가지 상정을 했는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어떤 안건인가 하면요. 이 경사노위에 불참한다, 조건부 참여한다, 아니면 참여주의에 투쟁한다. 이런 안이 있었는데 줄줄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표결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어떻게 사회적 대화가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어제 민주노총 얘기를 싣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또 복귀 무산. 그런데요. 한국노총도 뛰쳐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총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투표 불결. 그런데 한국노총도요.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결국 나왔습니다. 자, 옆에 기사는요. 일본 아베 총리의 캐리커처가 보이시죠?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 일본 내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한국 부분은 통째로 뺐다. 한국 얘기를 보통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2012년 총리 재집권 이후에 처음입니다. 한국 얘기를 빼버린 게. 그리고요. 북한과는 국교 정상화가 목표다를 아주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얘기는 잔뜩 하고 한국 얘기는 하지 않은 이 상황, 과연 무슨 의미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경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아베, 한국 패싱. 두 번째는요, 아세안에 내가 가라. 이런 표현이 딱 맞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의 자격.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현직 검사, 음주, 삼진 아웃.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아베 총리의 어제 시정연설 내용,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아베 시정연설에서 한국 패싱을 했다. 북중 러엔 화해의 러브콜을 보냈다. 우리는 패싱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러브콜을 보냈다. 어제 이제 사진도 보이시죠? 이런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용 좀 보시죠. 위안부 문제, 한일 레이더 갈등 속에 북한 외교 설명 때 한국 딱 한 번. 그러니까 한국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란 단어가 그냥 묻어나온 겁니다. 김정은과 만나 과당성 있게 행동한다. 중일 관계 세 단계로 끌어올리겠다. 뭐 갈등 빚던 나라들에서는 뭐 대단한 제안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얘기는 도통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고노 외무상은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을 또 했습니다. 지겹습니다. 지겹게 또 했습니다. 특히요.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을 한 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직접 아베 총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次は私自身が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い、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果断に行動いたします。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ついては、日本の主張をしっかりと伝え、粘り強く対応します。 뭐 끈기 있게 대응한다고 독도 얘기를 했는데 끈기 있는 게 아니라 지겹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 무려 글자가 뭐 만자가 넘어가는 엄청난 길이의 시정연설인데 한국 얘기 안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좀 많은 언론들이 오늘 분석을 해놨는데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시죠. 분석을 세 가지로 좀 내놨습니다. 아베가 시정연설에서 한국 언급 쏙 뺀 세 가지 이유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 일단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가려졌네요. 여기.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지율 문제입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하면요. 일본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28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의 62%가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와 관련해서 자국 정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보고 강하게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62%가. 그리고요. 이번 갈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오른 52%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지지율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국과 최근에 아베 총리가 관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굉장히 험악한 관계인데 최근에는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동안 일본은 북핵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최근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북핵 위협이 좀 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분석을 오늘 한겨레 신문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정, 그러니까 지지율 오르는 게 가장 저는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베 총리는 본인의 지지율에 활용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 전례 없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일종의 갈등이라면 갈등에 안보, 군사 문제의 갈등이 지금 덮어버린 꼴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군사 문제 갈등에 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라는 쪽에 그렇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국민이 박수를 보낸다. 이 점을 아베 총리가 지금 적절하게 활용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어저께 시정연설을 할 때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까 우리 한국에 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을 해봤는데 그중에 사실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다도 있긴 있었지만 예. 설마 이 정도까지 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동안에 아베 총리가 매년 시정연설이나 다른 기회에 있을 때 연설에서 예. 우리를 지칭해서 했던 표현들의 변화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이 표현들의 변화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데 사실 양국 관계가 좋을 때만 해도 자유와 민주주의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웃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예. 점점 지금 변해가지 않습니까? 예. 급기야 이제 아예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보다 더한 거는 그 얘기를 이 고노다로 외상이 대신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신한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다음에 곧바로 예. 일본은 외상이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아마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예. 고노다로 외상이 아베 총리가 하려고 했던 그러나 하지 않은 그러니까 총리로서는 사실 수위 조절을 한 거고 총리 입에서 나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건 뭐 좀 심한 표현이지만 예. 양측이 이제 더 막가자는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예. 표현을 고노다로 외상이 한 거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양쪽이 어찌됐든 냉각기를 갖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이 한겨레 신문의 아베 총리의 그 연설 내용 요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 좀 다시 보여주시죠. 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확대해 주시죠. 한국에 대한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집권 초기입니다. 2014년 보시면요. 뭐 민주주의 그리고 뭐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게다가 한 해가 지나서 2015년 역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 보니까 가장이 빠져버렸군요. 한 해가 지나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8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중요한 이웃나라 이런 표현은 사라지고요. 신뢰를 쌓아 올리는 기초 위에 뭐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 뭐 약간 좀 두리뭉술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등장을 하되 험악하게 등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일본 외무상이 독도 얘기를 하면서 약간 험악한 발언까지 한 거거든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배재정 전 의원님. 우리 정부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예. 아베 총리의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물론 이제 분석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일본에서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아베 총리는 아마 평화 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 뭐 이제 일본에서는 보통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게 예. 남과 북을 또 갈라치기 하는 식의 지금 발언을 어제 하는 내용을 거잖아요. 보면 약간 그런 감도 좀 느껴져요. 북한에 대해서는 뭐 국교 정상화를 예. 하겠다 이러면서 한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데 뭐 남과 예. 북이 가장 또 지금은 이제 비핵화와 예.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도 예. 이 뭐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고 동시에 남북의 어떤 평화 무드에 동참해야 되는 이런 예. 이제 입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갈등이 그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또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경색에 대해서 국민들의 염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 어떤 뭐 이 조금 더 이 높은 단위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도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이 지금 프레임 자체는 너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지금 만평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겨레 만평을 보시면요. 테이블이 지금 두 개가 보입니다. 이쪽은 북한과 중국이 앉아서 뭘 나눠 먹고 있는 테이블이고 저쪽은 이제 미국이 뭐 하는 테이블인데 일본이 미국 옆에 앉았다가 이렇게 슬쩍 뒤를 돌아서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쪽은 이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한눈에 지금 일본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만평으로 한눈에 지금 정리한 부분인데요. 자, 일본이 이러고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라도 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광현 변호사. 예, 지금 어쨌든 출구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래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는 계속 있어 왔고요. 초계기 문제나 내정 지금 뭐 선거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역사 문제,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뭐 독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치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악감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이웃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같이 뭉치게 되는데 사실은 한국, 미국, 일본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안보적 이익에서도 아주 이익으로 뭉쳐야 될 나라 틀림없죠.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맹 자체가 결과적으로 깨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베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비겁하게 자국의 국내 지지율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또 한국도 냉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러면 현 정부도 이 감정을 이용하는 측면이 없느냐, 내정을 이용하는 측면이 없느냐, 거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히려 차분하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같이 하는 것이 적어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같이 이웃 나라로서 같이 가야 될 그런 나라라고 본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같이 조율하면서 같이 세계를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위정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민간 분야에서는 여전히 교류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일본으로 참 관광 많이 가시고 있고 일본 분들도 한국에 보시면 여기 이 회사 주변에 보면 일본 분들 참 많이 오거든요. 자, 민간은 이렇게 여전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하는데 위정자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 특히 아베 총리. 그러니까 가장 졸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둠으로써 내부를 결속시키는 가장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괜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일제 강제징용 표자 너무 우리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혹시라도 우리 내부에서 한국 내부에서의 이견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아베 총리가 또 한편에서 또 좀 비겁하고 치사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 또 그렇습니까? 지금 북한과 중국과 자신이 거기에 아까 밥상에 기웃거릴 수 있는 그 상을 누가 차려놓은 건가요? 결국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판을 만들어 놓은 건 결국 우리 남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굉장히 힘을 들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덕을 지금 자기가 보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아까 만평해봤던 그 상. 그렇죠. 그 상이 우리 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저 그림에서는 한겨레 그림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쪽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저 밥상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것을 아베 총리가 깨닫게 해주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면 결국에는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상에 또 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매일 되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일본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이웃 국가입니다. 이웃 국가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계속 고민을 던져주는 이웃 국가입니다.